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는 6월 5일에는 국회법대로 개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구성 협상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단독 개원한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에 야당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백기련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에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6월 5일 개원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에는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행상 여야는 원구성 협의를 모두 마무리한 뒤에 개원해 왔습니다. 이런 관행 탓에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매번 지각 개원이 이루어졌는데 슈퍼여당이 이번엔 국회법대로 반드시 6월 5일에 국회 문을 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문을 열어두면서도 통합당이 과거와는 다른 여야 의석 비율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168석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상임위에 민주당이 다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다못해 짝수 상임위까지도. 민주당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뜻도 재차 밝히는 등 통 큰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소불위의 여당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당은 여당의 의회 독재로부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원내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 내 흑인 시위를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국민 통합이 먼저라며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21대 국회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역시나 원구성 협상이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김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통합당이 하는 이야기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원구성 협상을 하기 전에는 6월 5일 그 의장단 선출도 어렵다. 왜냐하면 의장단을 선출하고 나면 이미 배분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과거의 관행과 전례를 좀 깨는 21대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총선 결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177석,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107석이지 않습니까? 103석, 예, 103석인데 그 예. 민의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회도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요. 6월 5일 날 의장단 선거, 그러니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8일 날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그 일정에 맞춰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협상을 진행해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까지 열면서 6월 5일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꼭 열겠다, 이런 강행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거든요. 통합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원구성을 마무리해야죠. 마무리한 뒤에 예전처럼 의장단 뽑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 관행이 형성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곳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구인데 다수당에 다 했다고 해서 뭐 선출하게 되면 사실은 전부 다 민주당 몫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민주당도 원치 않을 거고요. 국민이 보는 모습을 보나. 그래서 15대 이후로다가는 이런 관행이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다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시차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 원구성 협상은 야당과 합의해서 했던 관행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엄포로 전 보고요.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이렇게 좀 달래거나 얼르고 달래는 양상이다. 그래서 아마 다만 변수가 이제 제가 볼 때 3차 추경안 제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차 추경안 제출이 6월 한 4일, 3, 4일 정도에 제출될 것으로 보면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임시회 소집을 빨리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두 분 다 뭐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관행이라고도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사실 국회라는 게 국회법보다도 그 교섭단체들 간의 합의 그리고 이런 논의가 가장 더 먼저 우선시되잖아요. 합의 우선주의라고 또 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그동안 이제 관행으로서 이게 이어져 왔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국회가 제때 열리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장단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나 이것은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저도 보는데요. 예. 다만 이제 하나의 특정한 어떤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법이 정해진 것을 지키지 못한다, 안 한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입장일까에 대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은 국민들 특히 이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밀어닥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대처를 해야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행정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제때 국회를 열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0대 19대 그 이전 저희가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국회가 운영될 때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발목 잡고 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매우 국회의원의 위상이나 아니면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이라도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하면서 여야 간의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이번 김태년 원내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적어도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라고 보고요. 특히 오늘 현충원을 방문하고 현충원을 가서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이 시작된 날이기 만큼 그런 그러니까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국회를 제때 열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의 출발선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핵심이 법사위와 예결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두 개 다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은 여전한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전 국회에서 법사위가 야당 몫이다라는 것은 이제 관행 관례인데요. 지난 20대 국회를 반성하고 반면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특히 중요한 시기에 제때 법이 처리가 안 돼서 졸속적으로 되고 특히 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약속이 제대로 안 돼서 초치기로 됐고 그 과정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서 법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상당수가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이런 일은 결국은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제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원회가 상황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제출된 법안이 제때 처리되고 국민들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때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추경안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당이 협의를 할 테지만 결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 이것이 경제 관리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와 예결위가 정부와 협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임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과 또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요구받고 있는 바가 크다라고 봅니다. 예, 결국에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선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합의주의 원칙이 이어지려면 선의가 있어야 그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변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통합당은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인가, 어떤 선의가 있는 것인가, 이걸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법사위 예결위는 사실은 이제 시스템으로 치면 말씀하신 대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반성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당이 갖고 와야 될 이유는 그러니까 예결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 국회가 심사해서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당정청이 합심이 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야당이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 권한을 주는 게 맞고 야당한테. 예. 법사위 경우에는 사실 상황 역할을 하는 그런 뭐 일부 폐단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필터링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체계 심사라는 것이 2만여 건 발의되는 의원 발의 입법에서 상당 부분 걸리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이거 공수처가 될 거고요. 그다음 헌법재판소, 법원 등이 됩니다. 감사원도 됩니다. 그러면 기관 간 통제 내지 견제, 그다음에 권력분리 원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법사위 또한 야당이 맞고 운영을 잘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결위 차원에서도 여당이 일정 부분 그런 심사나 견제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여당이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겠네요. 결국은 예결위는 사실은 야당이 쭉 갖고 오지는 않았어요. 이번 그러니까요. 20대 들어와서는 예. 그렇게 됐고 이제 법사위만 15대 때 하반기 가면서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제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고 법사위는 이제 야당이 넘어온 거거든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동 부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추경안에 대해서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야당 입장에서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결위를 양보하고 법사위를 야당이 갖고 와서 견제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마 그런 선에서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이게 원구성 협상이랑도 자연히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6차 비상경제회의도 주재를 하고 여기에서 3차 추경안과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자연히 이제 국회로 넘어올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민주당은 6월 안에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목적인 거죠? 일단은 오늘 그 김종인 비대위원회가 그 시작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저희 당에서도 비대위원장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에 지금 그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약자와의 동행이다라는 컨셉으로 오늘 현충원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그 당의 백드롭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국가다라는 평가가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저희가 이제 재난소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일정 금액이 지불이 됐고 그것이 어느 정도 경제 밑바닥에서 일정하게 좀 영향을 받은 건 맞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을 불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4, 3분기 가면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지수도 하향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안을 편성하면 야당에서 협조를 해서 이 문제가 조속하게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를 하는 방안에 협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난 원내대표 회동 때도 이 문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후 발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힘겨루기 하는 모습이 지속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추경 3차 편성은 별개로 국민의 그런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의 운영과 관련돼서 패키지로 또 묶여가지고 시기를 더디게 간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썩 그 납득하지 못할 거다라고 봅니다. 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 2차 추경보다 3차 추경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합한 것보다 많다라고 하니까 통합당에서는 그동안 계속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했고 이번엔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을 하면서 역시나 이 관련된 경제 부분에 좀 중점을 둔다라고 했는데 좀 같이 연관지어서 좀 어떤 식으로 통합당은 이 문제를 접근할 계획이신가요? 그 추경이 아마 이번 주에 분명 국회로 넘어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 추경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전에 김종인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은 아마 지출의 구조조정 예산을 통해서 좀 확보하자라는 의미였고요.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그 추경안이 경기부양책 추경이 될 텐데 실효성 있는 추경안이 될지 지출처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해서 다소 이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오늘이 본격적인 활동 시작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의원가가 문을 연 직후에 바로 1호 법안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좀 많은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동안 늘 그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박광훈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사회적 가치 법안, 이게 1호 법안이 됐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밤을 새서까지 1호 법안을 등록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고 뉴스에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만큼 본인이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임하겠다라는 자세의 문제도 있는데, 이게 통과율이 여튼 결국엔 높아야지 또 그게 실제 효과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의미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이전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보는데 보좌진들이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쭉 1호 법안을 등록을 하고 나면 이게 실제로 통과되는 확률도 많이 높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높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부 반영된 경우도 있었고요. 17, 18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중간에 폐기됐고, 지금 박광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이거 20대도 발의했던 거예요. 근데 상임위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법안이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발주할 때 사회적 기업에 우선권 주는 이런 거라서 좀 취지는 좋지만 어쨌든 예. 전체 법 체계에도 안 맞고 해서 의원님들의 공감도 못 얻었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법안 마련에 고생했다기보다는 법안 접수에 할 때 고생을 하신 거죠.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패키지 법안을 내서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예. 방향 설정 관련된 메시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